일단 그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 S3를 알고 계신가요 혹시 형님? 그러면 S3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AWS 액세스 키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죠? 당연히. 자, 이게 상식일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좀 제가 애매한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가 애매하냐면은 키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살짝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자, 만약에 어떤 EC2가 있다 해볼게요. EC2는 그냥 컴퓨터잖아요. 그쵸? 그 컴퓨터가 네,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 해볼게요. 프로파일이 뭔지는 몰라도 됩니다. 프로파일은 뭐랑 연결되냐면은 특정한 역할이랑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역할에 S3 풀 액세스라는 정책이 연결돼 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과정은 길었지만 S3 풀 액세스라는 네, 역할을, 그러니까 권한을 가진 정책을 가진 역할이 지금 이 EC2에 부여가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결론적으로 이 EC2는 S3에 있어서는 모든 권한을 가지나요? 안 가지나요? 가집니다. 그쵸? 그리고 제가 요 EC2에 접근을 해서 명령어로 S3를 다루는 명령을 막 입력할 때 여기서 저한테 이 AWS CLI한테 저한테 그 이 S3에 대한 권한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이 컴퓨터에서 하는 명령은 뭐예요? 다 인증이 되는 거죠. S3에 대한 만큼은. 자, 그럼 여기서 애매한 경우를 한번 말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직접 요 컴퓨터 접속해서 S3를 명령어로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스프링 부트를 띄운다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 스프링 부트 안에서 S3를 작업을 합니다. 이럴 때 과연 이 스프링 부트 안에서 S3 작업을 할 때 API 키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살짝 헷갈리시죠? 이거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네네. 이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스프링 부트 쓸 때 우리가 AWS 뭐 S3 스타터 이거 쓰잖아요. 그쵸? 요 라이브러리 쓸 겁니다. 이 라이브러리는요, 만약에 키가 있으면은 그걸 쓰는데 키가 없으면은 자기가 속한 OS에 있는 뭐 환경 변수나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뒤져서 어떤 그 권한이 있으면은 걔를 끌고 와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다시 한번 요 스프링 부트에 API 키를 넣으면 당연히 작동하겠죠. 하지만 특정 라이브러리, 우리가 보통 스프링 부트에서 AWS S3 다룰 때 사용한 라이브러리는 키가 없으면은 혹시 자기가 돌아가고 있는 이 OS에 어떤 권한이 있는지 봅니다. 그걸 가지고서 얘가 작동을 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또 더 복잡한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자, 해당 EC2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그냥 실행시키나요? 아니면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하나요?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스프링 부트를 돌리죠. 그쵸? 맞아요.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스프링 부트를 돌립니다. 자, 도커 컨테이너는 사실 여기 안에 무슨 역할이나 그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도커 컨테이너 바깥에 있는 요 EC2에는 뭐가 있을까요? 권한 같은 게 있죠. 과연 그러면은 EC2 안에 있는 도커 컨테이너 안에 있는 스프링 부트는 S3 작업을 할 때 API 키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쵸? 요때도 안 필요합니다. AWS가 좀 똑똑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녀석도 나름
이렇게 조사를 해요. 자기 그러니까 도커 컨테이너 안에 있으면은 도커 컨테이너 바깥에 있는 OS가 혹시나 뭐 S3 풀 액세스 같은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증 정보를 가지고 요청을 날리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뭐 이렇다는 건 알겠는데 개발자인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잠깐만요. 그 마지막으로 그 EC2가 있고 요 안에 도커 컨테이너가 있고 요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 부트가 바깥쪽에 있는 EC2가 어떤 모자를 써요. 역할을 쓰고 있고 여기에 지금 S3 풀 액세스 정책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됩니다. 되는데 가끔 안 될 때가 있어요. 요 스프링 부트 안쪽에서 네. 도커 안에서 실행됐다는 이유로 이 도커 바깥쪽에 있는 OS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살짝 작업을 해주면 돼요.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안 되면은 살짝 조정을 해주면 돼요. 그거는. 아무튼 요거는 추가적으로 그냥 드렸던 말씀인 거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가 EC2 5대를 쓰고 있다고 해볼게요. 요 안에 도커 컨테이너가 들어가고, 네, 요 안에 스프링 부트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얘네들은 다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얘네는 똑같은 버킷을 이렇게 써요. 이럴 때 우리 상식은 이 최종 요 스프링 부트 안에 뭐가 있기를 기대하죠? 요 키가 보통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AWS 키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보세요. 네. 여기서 또 다른 EC2가 있고 여기서 RDS가 돌아가고 있다 해볼게요. 여기 RDS가 돌아가요. RDS가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MySQL이죠. 우리 스프링 부트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 당연히 이것도 MySQL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ID나 그러니까 비번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한 겁니다. 뭘 한 거냐면은 모자를 하나 만들고 그 모자에다가 어떤 권한을 줘요. S3에 대한 권한을. 그 다음에 이 모자를 얘네들이 다 씌울 수 있도록 프로파일로 연결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최종 소스 코드 자 파일 만들 때 그 안에 AWS 키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그쵸? 왜냐하면 EC2 자체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EC2 안에서 행하는 모든 S3는 그냥 프리패스인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저는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모자를 씌운 겁니다. 요거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네, 아마 요거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될까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넣어도 됩니다. 사실 전혀 상관없다는 거. 네. 근데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건 알고 있으면 나중에 뭐 빌드를 좀 단순화한다던가 빌드 과정을 뭐 조금 보안성을 높인다던가 그럴 때 이런 방식을 응용하면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아마 이제 또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알겠는데 요거는 왜 넣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거 뭐 S3 풀 액세스라는 정책은 요 프로파일에다가 네. 정책을 왜 붙였는지는 이해가 될 건데 요거가 좀 궁금하시죠? 요거 SSM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자 원래 AWS에서 EC2에 접근하려면은 로컬에 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키 파일 다운로드. 키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그걸로 살짝 어쩜 복잡하다고 약간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EC2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요 EC2에 연결할 때 연결을 눌러서 요 EC2 인스턴스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또 얘가 어떤 조건이 있냐면은 얘가 뭘 가져야 돼요? 공인 IP를 가져야 된다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방법이 나왔습니다. 세션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걸로 연결하면 좋은 점이 뭐냐? 이 해당 EC2가 공인 IP가 있건 없건 네, 그리고 요 안에 뭐 인터넷이 되든 안 되건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EC2가 세션 매니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얘를 굳이 붙인 이유는 저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보통 저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EC2에 뭔가 직접 들어갈 때는 연결 눌러서 요걸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꼭 요걸 해줘야 돼요. 해줘야 이거가 작동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어떤 아이디 비번 입력 없이 바로 여기서 EC2에 접근할 수 있어요.